10년간 가난한 집 딸이라고 불리며 시어머니께 무시당하던 며느리.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 모욕을 한다. 결국 지연은 어린 아들과 함께 쫓겨나 단칸방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간다. 그런데 지연이 50억이 넘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나타난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게 될까요? 통쾌한 반전의 시작입니다. 지연은 어떻게 갑자기 50억 대기업의 대표가 되어 시댁 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뒤에서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믿기 힘든 반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연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죠. 습관이 되어버린 하루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밥솥 뚜껑을 열어 어젯밤에 맞춰둔 쌀이 잘 불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워도 참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 뜨거운 물 사용을 아까워하시거든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늘 잔소리를 하십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뻔해.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니? 내가 새벽에 부엌에서 소리를 내니까 깼잖아. 지연은 최대한 조용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윤정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트집을 잡을 거리는 언제나 있었죠.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우리 집안이 널 받아준 게 어디야. 내 신세 생각 좀 해. 지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거워집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윤정은 여전히 지연을 가난한 집 딸이라고 부릅니다. 지연의 친정은 평범한 공무원 가정이었습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이었죠. 하지만 윤정의 눈에는 자신들보다 못한 집안으로만 보였습니다. 진호 깨워야지. 학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 지연은 아들 진호의 방으로 향합니다. 12살 진호는 엄마를 닮아 차분하고 착한 성격입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연은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죠. 진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지각하면 안 되잖아. 진호가 일어나 세수를 하는 동안 지연은 아침 준비를 마저 합니다. 된장찌개에 구운 김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윤정이 또 한마디 던집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알아? 계란도 아껴 써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이 아침은 제대로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남편 민수는 벌써 회사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죠.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학교에 가고 윤정이 경로당에 나가신 후에야 지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는 지연은 재택 근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조용해진 집에서 원고를 읽으며 빨간 펜으로 교정을 봅니다. 나만 참으면 우리 아이는 무사히 자랄 수 있겠지. 지연은 속으로 되뇌입니다. 진호만 잘 크면, 진호만 행복하면 자신의 희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후가 되자 윤정이 돌아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라도 치셨는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김 여사가 그러는데 자기 며느리는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비교당하는 이야기는 이제 익숙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도 없으니 뭘 기대하겠어. 윤정의 말에 지연의 손이 살짝 멈춥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수가 돌아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며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어.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민수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잠든 후 지연은 부엌에서 혼자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조용한 밤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컵을 씻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지연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연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댁에 큰 집안 경조사가 있었거든요. 윤정의 시누이 되시는 분이 칠순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잔치 준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야. 윤정은 며칠 전부터 지연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어떻게 인사를 드릴지까지 세세하게 지시했죠. 네, 어머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진호의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히고 자신도 단정한 한복을 골랐습니다. 선물로는 한 달 용돈을 아껴서 좋은 인삼을 샀죠. 잔치 당일 큰 한옥집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연은 진호의 손을 잡고 윤정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큰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는 지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식사 시간이 되어 지연은 어른들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큰 상에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어른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실수가 생겼습니다. 지연이 육개장 그릇을 나르다가 실수로 큰아버님의 바지에 국물을 조금 흘린 것입니다. 큰 실수는 아니었어요. 바지에 얼룩이 살짝 묻은 정도였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급히 물수건을 가져와 닦아드리려 했습니다. 큰아버님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아, 괜찮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윤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실수를 한 것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윤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게 한두 번이야? 너 같은 게 며느리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예의라는 걸 모르네. 우리 민수가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이들과 친척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들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입으로만 조심한다고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야지. 민수는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에 섰어요. 지연아,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드려. 민수의 말에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거든요. 친척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런 며느리를 두면 고생이 많겠네. 우리 때는 며느리가 저렇게 덤벙거리지 않았는데. 지연은 진호가 창피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진호야, 엄마가 미안해. 지연은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것마저 트집을 잡았어요. 애한테까지 폐를 끼치네. 정말 한심하다. 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지연을 나무랐어요. 오늘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친척들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친척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집에 도착해서도 윤정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분이 쌓여갔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진호를 재운 후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제 일로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했으니 당분간 친척 모임에는 나오지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가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거든요. 지연아,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뭐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 내가 나가서 살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작은 실수?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건데. 결국 지연은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진호와 함께 짐을 싸며 눈물을 삼켰어요. 어린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만의 집으로. 지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지연과 진호가 새로 들어간 단칸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도 아닌 고시원 같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전세금이 적게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지연의 통장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엄마, 여기서 우리 둘이 살 수 있을까?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도 이 좁은 공간이 답답해 보였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살면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 아무도 우리한테 잔소리하지 않거든. 지연은 아들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첫날 밤 좁은 방에서 진호와 나란히 누워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진호가 보지 못하도록 등을 돌렸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푹 자렴. 다음 날부터 지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출판사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녁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진호가 잠든 후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있어도 괜찮지? 네, 엄마. 저 이제 많이 컸어요. 진호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씩씩한 척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아이가 외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놀 공간도 없고 할머니나 아빠도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지연 님이시죠? 저희는 한울 법무법인입니다. 선친 김상훈 님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연락이 올까요? 아버지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빚을 남기셨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 박상민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친께서 생전에 한 회사에 투자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별로 큰 돈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하이텍산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성장했어요. 지연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선친께서 당시 투자하신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회사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박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분 정리를 하시면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50억? 회사의 주인? 잠깐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이텍 산업의 대주주가 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기존 대표가 은퇴하면서 새로운 경영진을 찾고 있었거든요.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 경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전문 경영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분을 정리하고 권리를 찾는 거예요. 회계사 정민호도 함께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도 매우 건전합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연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 거라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지연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 받으셨던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중요한 일이 있었어.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진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정식으로 하이텍 산업의 대주주가 되었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어요. 축하합니다. 김지연 대표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과 함께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이텍 산업의 주요 거래처를 확인해 보니 민수가 다니는 회사와 시댁 친척들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듯 나온 시댁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진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우리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정말요, 엄마? 응,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말이죠. 지연이 하이텍 산업의 대표로 취임한 소식이 업계에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 대표에 대한 궁금증이 컸거든요. 김지연 대표라고?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디서 온 사람이야? 갑자기 대표가 되다니. 업계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일부는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기존 협력업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수가 다니는 대한종합상사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하이텍 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하이텍 산업 대표가 바뀌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응, 들었어. 김지연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민수는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자신의 아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연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잖아요. 한편 윤정도 경로당에서 비슷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여사 들었어? 하이텍 산업이라는 큰 회사 대표가 젊은 여자로 바뀌었다던데. 하이텍 산업? 그거 우리 민수네 회사랑 거래하는 곳 아니야? 맞아, 맞아. 거기서 부품 많이 사가잖아. 윤정은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야, 하이텍 산업이라는 회사 알지? 거기 대표가 바뀌었다는데. 네, 어머니. 김지연이라는 분인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 순간 윤정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김지연? 설마 그 지연? 김지연이라고? 이름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어머니, 김지연이라는 이름 흔하잖아요. 설마 우리 지연일 리가 있겠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윤정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주요 협력업체들과의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10여 개 업체 대표들이 모였어요. 민수가 다니는 대한종합상사팀도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텍 산업 대표 김지연입니다. 지연이 인사하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지연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에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네, 제 아내입니다. 아니, 제 전 아내라고 해야겠네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업무상 미팅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지연을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저희 회사와의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지연의 말에 민수의 팀장이 긴장했습니다. 재검토라고 하시면?
기존 조건들이 우리 회사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좀 더 공정한 조건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니 하이텍 산업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 계약 갱신 시기가 다음 달이잖아요. 그때 새로운 조건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가 윤정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하이텍 산업 대표래요.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도 믿기지 않지만 직접 봤어요. 분명히 지연이었어요. 윤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단칸방에서 살던 며느리가 갑자기 큰 회사 대표가 되었다니 말이 안 됐어요. 말도 안 돼. 전현이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정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지연이 성공하면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이 모두 되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서 차근차근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하이텍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댁 친척들이 운영하는 몇몇 업체들도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과장님, 이 업체들 거래 현황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대표님. 이 업체들은 거의 저희 회사 없이는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날 오후 지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민수야.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로요? 설명할 게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초조한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너 정말 대표가 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큰 회사 지분을 물려받았더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거래도 업무는 업무대로 처리할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섞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지연이 복수하려고 마음먹으면 자신의 회사는 물론이고 시댁 친척들 사업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지연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진호도 있고, 진호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민수는 윤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정말 대표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멸시하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었어요. 전현이 우리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윤정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지연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이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시댁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텍 산업에서 기존 거래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자 여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과장님, 하이텍 산업에서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고요? 민수의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기존보다 20% 인상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닌가요? 하지만 시장 가격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입니다. 기존 조건이 너무 불리했던 거죠. 민수는 집에 돌아가 윤정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연이가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전현이 우리를 보복하려는 거야.
윤정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통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 큰일 났어요. 하이텍 산업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민수의 작은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해지라니요? 우리 회사 납품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재검사 결과 불량률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는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지연이 전체 거래처의 품질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들의 납품 상태가 기준 이하였거든요. 특히 시댁 친척들 업체는 연줄에 의존해 대충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지연의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였죠. 윤정은 친척들의 항의를 받으며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저 며느리년이 우리 집안을 작정하고 망치려고 하는 거야. 형수님,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요. 친척들의 압박에 윤정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회사에서 쫓아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며칠 후 지역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하이텍 산업 김지연 대표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을 보복하기 위해 거래처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정과 시댁 친척들이 합심해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을 왜곡해서 지연을 악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지연에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속상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윤정이 손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지연 씨,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왔습니다. 변호사 박상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양육권 소송이라고요? 네, 시어머니께서 손자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에만 몰두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지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든데 이제 아들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히 언론에 나온 기사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진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야, 할머니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싫어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진호의 대답에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이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님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를 이용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은 지역 방송국에도 출연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제 며느리가 저희를 보복하려고 손자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윤정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지연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사임을 요구했고 언론은 연일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과장님, 제가 물러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아들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회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만은 지켜야 해.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시댁의 불법 행위들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사설 조사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 제기한 모든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사업상 불법 행위도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연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아들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지연은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과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지연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순수한 눈빛, 그리고 엄마랑 살고 싶어요라고 했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진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는 거야.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복수는 결국 자신과 아들에게도 독이 될 뿐이라는 걸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원들은 조용히 지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저는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오직 회사의 발전과 여러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팀 김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모든 거래처와의 계약을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연의 진심이 직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둘씩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사설 탐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연은 곧바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 이기수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설명했어요. 시댁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의 세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상당한 탈세 정황이 발견되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매출 축소 신고, 가공 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부정정보 지원금 수령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이기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윤정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연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기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서 거짓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기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지연이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야 해. 증인들한테 돈 좀 주고 우리 편으로 만들자. 형수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돼? 전현이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해봐. 이 정도는 해야지. 지연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다니 말이죠. 이 자료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연은 변호사 박상민과도 긴급히 만났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양육권 소송에서 완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도 가능해요. 선생님,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만은 지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하이텍 산업 김지연입니다. 지연은 당당한 모습으로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명하고자 합니다. 지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거래는 철저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직 회사의 이익과 공정한 경영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정과 민수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경고장이 전달되었어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즉시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들이 모두 드러날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민수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한 일들이 다 밝혀지면 큰일 나는데. 어머니, 일단 소송은 취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은 그날 밤 진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정말요, 엄마? 응,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지연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걸 지켜내겠습니다. 지연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법정 출입구 앞에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어요. 윤정과 민수가 제기했던 양육권 소송과 함께 지연이 맞고소한 명예훼손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준비는 다 되셨죠? 변호사 박상민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윤정과 민수가 보였습니다. 윤정은 평소와 달리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정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양육권 소송부터 다뤄졌습니다. 윤정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김지연 피고는 사업에만 몰두하여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인 윤정 원고가 손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연의 변호사 박상민이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상민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했어요. 피고 김지연 씨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숙제를 도와주며 충분히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담임교사의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담임교사 이선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진호는 항상 엄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학용품이나 준비물도 항상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지연의 명예훼손 맞고소 건이 다뤄졌습니다. 박상민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원고 윤정 씨와 민수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증인 매수를 시도했다는 녹음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에서 녹음 내용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연이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야 해. 증인들한테 돈 좀 주고 우리 편으로 만들자. 윤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윤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음성 감식 결과가 제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박상민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윤정 씨와 친척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세무상 불법행위 자료도 제출합니다. 세무 관련 서류들이 공개되자 윤정은 격분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주었지만 윤정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전현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원래 가난한 집 딸이라 그래. 지연은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윤정 씨, 망친 건 저를 짓밟으려 했던 당신들입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정당한 사업적 판단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어요. 민수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우리를 보복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원래 순종적이던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리가 없어요.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내가 집안을 배신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걸까요? 뭐라고? 저를 보호해줘야 할 남편이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잖아요.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집안을 배신했어. 결국 우리를 망친 건 너야. 민수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연은 그런 민수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미련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겠네요.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윤정과 민수는 급히 상의했어요. 어머니, 이러다가 우리가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전현한테 굴복하라는 거야? 일단 소송은 취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양육권 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이는 친모인 김지연 씨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윤정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명예훼손건에 대해서는 피고, 윤정, 민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이 완전히 승리한 거였어요. 판결이 끝난 후 지연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직 제 아들과 회사를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야, 엄마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정말요? 이제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지 않아요? 응,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시댁과의 모든 연을 정리하고 진호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마당이 있고 진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예뻐요. 진호가 새 집을 둘러보며 신나했습니다. 자신만의 방도 생겼고 책상도 새로 장만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만의 집이니까 더 예쁘지? 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새벽 6시 지연은 예전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였어요. 진호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진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하는 날이에요. 진호가 씩씩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무슨 발표인데? 내 가족 소개하는 거요. 우리 엄마가 회사 대표라고 자랑할 거예요. 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지연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우며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트집 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호야, 밥 먹자. 와, 오늘도 맛있겠다. 진호가 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희 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친구들 데려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진호를 학교에 보내고 지연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이텍 산업은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대표님, 오늘 새로운 거래처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김미영이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조건으로 진행해 주세요. 지연의 경영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모든 직원은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대표님, 직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이전 경영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입을 모아 얘기해요. 김미영의 말에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오후에 지연은 직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내년에는 해외 시장 진출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영업팀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단계적으로 준비해보죠.
지연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단칸방에서 힘겹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호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다녀왔어요. 진호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는 어땠어? 네, 발표도 잘했고 친구들이 엄마 회사에 구경 가고 싶다고 해요. 정말? 그럼 언제 한번 데려올까? 와, 정말이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밥을 먹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숙제 도와주세요. 그럼 뭐 하는 숙제인데? 장래희망 쓰는 거예요. 저도 엄마처럼 회사 대표가 되고 싶어요.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호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 거야. 다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 네, 엄마처럼 될래요. 밤이 되어 진호를 재운 후 지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진호가 잠결에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은 서둘러 진호 방으로 갔어요. 왜 그래, 아들? 악몽 꿨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간다고. 지연은 진호를 다시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진호가 다시 잠든 후 지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보였어요. 다음 날 주말 지연은 진호와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싶었거든요. 엄마, 바다가 정말 예뻐요. 진호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 우리 자주 오자. 지연도 아들과 함께 모래사장을 거닐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이 순간이 완벽한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진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물결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지연은 아들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멸시받던 며느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것이 지연이 찾은 진짜 자유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보답해준다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께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며느리의 도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만은 제대로 키우려 했죠. 그런 그녀에게 하늘이 내려준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